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물건하고 채권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본다 그랬죠? 네, 물건하고 채권이 총칙의 3배 정도 양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 시험에 8문제가 배정이 됐어요. 물건이 4문제, 채권이 4문제 이렇게. 그래서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총칙이 80%가 나오는데 총칙에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 물건이나 채권은 여기에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잘못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물건, 채권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민법 총칙이 몇 문제 나오죠? 32문제. 물건하고 채권 합쳐서 8문제죠? 이게 당락을 좌우하는 범위는 아니잖아요. 당락은 어디서 좌우됩니까? 여기서 좌우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총칙을 몰라서 떨어지는 거지 절대 물건, 채권을 몰라서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물건이다라고 하는 거요. 말 그대로 물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건, 법 이렇게 얘기하죠. 물건법. 그래서 물건에 대한 권리를 정해놓은 법이에요. 네, 물권법입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를 정해놓은 법이요. 자,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정해놨는데 물건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권리의 주체를 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권리의 객체를 물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물건은 권리의 주체인 인이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배타적 지배권이에요. 주체인 인이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지배권이라고요. 지배권. 그런데 어떻게 지배하는 권리냐면은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다. 직접적 지배권이다.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뭘 하고자 하느냐.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독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독점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지배하는 지배권이다. 이게 기본적으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객체가 뭐냐라고 할 때 물건의 객체는 물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물건 중에서도 일정한 권리 우에 성립하는 물건들도 있어요. 원래는 처음에 물건을 만들었을 때는 물건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지배하라고 물건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일정한 권리 우에도 성립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권리 우에 성립하는 물건은 대부분이 다 담보 목적의 물건들이에요. 일정한 담보 물건은 권리 우에도 성립하는데 자, 담보 물건 3가지가 있는데 조금 이따 볼 겁니다. 저당권이고 질권이고 유치권이다. 이건 우리 암기했네. 그죠? 그러니까 이 저당권이다라고 하는 것도 일정한 권리. 그래서 전세권이나 아니면 지상권 외에도 성립하게 된다. 조금 이따 공부할 거예요. 질권은 일정한 채권 외에도 유가증권 외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물건의 객체는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물건이다. 이걸 이제 기억하시고 예외적으로 담보물건은 이런 데도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차차 추가적으로 알기로 하고 자, 물건의 객체는 뭐라고요? 물건. 일정한 권리 우에도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까지만 아시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이게 물건이다. 그럼 물건의 객체로서 물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물건은 어떤 상태가 되어 있어야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느냐. 어떤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될까요? 이 물건은요. 이 물건은 독립성을 완전히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범위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현존하고 있어야 되죠. 독립성을 갖춘 특정에 현존하는 물건만이 물건의 객체가 된다. 독립성을 갖춘 특정에 현존하는 물건만이 물건의 객체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개념이 일물일권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일물일권주의는 그냥 하나의 독립성을 갖춘 물건 외에 물건은 하나만 성립한다 그거예요. 이게 일물일권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거 점차적으로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물건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물건의 출발은 말이죠. 소유권부터 출발합니다.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3가지 권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어떤 물건에 대한 처분의 권능, 그 물건의 사용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권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처분, 사용, 수익 권능인 게 물건에. 이 처분 권능이다라고 하는 건 이 물건에 대한 교환가치, 교환가치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환가치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이에요. 사용, 수익 권능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그 물건의 이용가치를 지배하는 그 지배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교환가치와 이용가치를 모두 지배하는 이 지배권을 우리는 전면적 지배권이다. 물건에 대한 전면적 지배권이고요. 너무나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완전한 권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물건에 대해서 교환가치와 이용가치를 모두 다 지배한다. 교환가치와 이용가치를 모두 지배하면 물건에 또 다른 가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교환가치와 이용가치를 모두 지배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든지 교환가치와 이용가치 빼고 나면 남는 거 있을까요? 뭐가 남는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듣지만 마시고 교환가치하고 이용가치 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소유물, 아무거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있죠? 그거 이상은 없겠죠? 그래서 물건에 대한 모든 가치를 다 지배한다. 그래서 소유권을 전면적 지배권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완전한 권리다. 완전한 권리이기 때문에 스스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그렇죠? 네, 소유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부했었죠. 그렇습니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항구성을 갖는다. 항구적인 권리다라고 얘기해요. 항구성을 갖는다. 이게 소유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유권은 4가지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처분, 사용, 수익 3가지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걸 우리는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3가지 권능은 2가지 가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환가치와 이용가치 2가지 가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교환가치와 이용가치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교환가치만 제3자에게 승계시켜주고 이용가치만 제3자에게 자유롭게 배타적으로 지배하다 보니까 자유롭게 어떻게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처분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 전체를 다 교환가치와 이용가치를 다 처분할 수도 있지만 교환가치만 처분하거나 이용가치만 제3자에게 승계시켜줄 수 있어요. 이걸 무슨 행위라고 얘기하냐면 설정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3자에게 양도한다고 안 그러고 뭐라고 불러요? 설정한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설정 그래요. 왜 그러냐면 처분 권능이다. 그 다음에 사용, 수익 권능이다 라고 하는 건 권리의 일부분이거든요. 일부분인데 이러한 권능을 제3자에게 줄 때 그러면 권능으로 줬다. 그럼 권리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제3자가 그 권능을 자기가 승계받았다가도 소유자가 권리 행사할 때 권능은 무조건 쫓아다녀야 되는 거야.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자에게도 권능이 아닌 뭘로 만들어줘야 된다? 권리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없는 권리를 하나 만들어서 정해준다. 우리가 건물, 없는 건물을 새로 짓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건설이라고 얘기하죠. 없는 회사를 하나 만드는 걸 뭐라 그래요? 설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회사를 설립한다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없는 권리를 하나 만들어 정해주는 걸 뭐라 그래요? 설정. 그럼 설정은 누가 해주는 걸까요? 받는 사람이 설정해서 받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설정해서 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설정해서 줘야지 받는 사람이 지 맘대로 남의 권리를 남의 권능을 지 권리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주는 사람이 자기 권능을 권리를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자는 항상 누구예요? 소유자인 거예요. 설정자를 물어보면은 항상 누가 된다고요? 소유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면은 설정자를 이렇게 설정자라고 안 그러고 하도 나중에 와서 나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나중에 아예 그냥 원래는 설정이 아니고 소월정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소월정. 그럼 소월정 그런지 누군지 아시겠죠? 아, 소유자가 정해주는 거구나.
이렇게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발음이지만 하여튼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교환 가치를 제3자에게 승계시켜주면서 설정을 해주면 담보물권을 설정한다고 얘기를 해요. 담보물에 대한 권리다 그래서 담보물권을 설정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용가치를 제3자에게 설정해준다 그러면 용익물권을 설정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소유권자가 갑이라고 한다면 이 갑의 소유권을 소유권 중에서 사용수익 권능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승계시켜줬다 그런 얘기겠죠. 그럼 소유자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 권능을 승계시켜줬으니까 지 맘대로 사용수익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처분권을 좀 제한한다고. 그래서 이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제한물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걸 왜 제한물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소유권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 소유권자가 자기 집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지 맘대로 막 샤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하면 맞아 뒤지죠? 아니, 전세권 설정해 줬으면 그만이지. 왜 자꾸만 와서 샤워하냐고. 그 사람이 뭐래요? 나도 소유자니까 좀 쓰자고. 그러면 엄청 맞는 겁니다. 전세권 설정해 줬으면 전세권자가 사용수익 해야 되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어떻게 하는 거죠?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한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한물권인데 담보물권의 종류는요. 저당권이 있고요. 질권이 있고요. 유치권이 있습니다. 유치권이 있고요. 용익물권은요. 토지 후에 성립하는 지상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권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다. 이런 물권이 있어요. 이게 용익물권입니다. 하나하나 이제 특성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소유권이 있고 그 소유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한물권. 얘네들을 본질적 의미의 물권이다라고 해서 본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이게 다 소유권의 일부 권능들이죠. 소유권의 일부 권능을 제3자에게 승계시켜주면서 권리를 만들어준 게 이것들이라고요. 그래서 이들을 전부 본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권. 이쪽은요. 이쪽은 점유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권 그리고 이쪽을 점유권이다. 이 점유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일 나중에 생겼어요. 점유권은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일 뿐이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소멸시하면서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그자에게 이러한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고 그냥 그자의 점유 그 자체를 권리로 인정해 준 걸 뭐라 그래요? 점유권이다. 점이라고 하는 그 상태 자체를 권리로 인정해 준 것 뿐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나중에 생긴 물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점유권. 그래서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으로 먼저 나누고 본권은 소유권을 중심으로 해서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인 담보물권과 용익물권으로 나누어지고요. 이 담보물권과 용익물권은 각각 이렇게 나누어진다. 아시겠죠? 자, 이걸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물권은 그래서 8가지 8대 물권이다 라고 하는데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질권, 유치권, 그리고 점유권 이렇게 나눠지고 요거 3개를 묶어서 용익물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 3개를 묶어서 담보물권이라고 부르고 용익물권이나 담보물권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죠. 소유권의 효력 발생을 제한할 수 있는 제한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권. 그래서 암기할 때 소지, 전지, 저질, 유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권의 종류 중에서요. 그런데 물권 중에서 우리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들도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다. 분묘가 뭔지 아시죠?
묘지 얘기하는 거예요. 분묘기지에 대한 권리, 분묘기지권이고요. 그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겁니다. 분묘기지권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게 이제 우리 관습상 인정되는 물건들이다. 이런 것들, 물론 동산의 양도담보권도 있어요. 동산의 양도담보. 이런 것들도 관습법상 물건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민법상 물건이고 소지, 전지, 저질, 유점 이 정도 보시고 물건을 공부하면서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우리 지상권에서 해요. 이게 지상권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정도 이렇게 알아주십니다. 이게 물건이다. 물건은 배타적 지배권이다. 그리고 우리 책으로 가시면 물건이라고 하는 건 인의 물에 대한 배타적 직접적 지배권이다. 자, 그리고 그럼 물건의 객체는 뭐가 돼야 되느냐? 물건이 돼야 되는데 일정한 권리도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 정도입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물건법정주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물건이라고 얘기를 했죠.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지배를 하고 있을 때 타인의 지배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배타적 지배인 거예요. 배타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거죠. 그죠? 배타적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권리 행사할 때 타인의 권리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 게 배타적인 권리잖아요. 저 사람 좀 배타적이야. 그럼 지밖에 모른다 그러죠? 다른 사람의 권리 인정 안 해주는 사람은 배타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배타적 지배권이다 라고 하는 건 자신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을 때 타인의 권리 행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세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건을. 대세권이다. 세상 사람 누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이 내 거예요. 내 거면 이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형제간에게도 이거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셔. 내가 배타적으로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바깥에 세우는 우리 차 세워놓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 거기다가 세워놓고 왔어. 근데 누군가 내 차 타고 가려고 그러면 못 타고 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길에 세워놨어도. 왜 그래요? 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어요. 암만 친한 사람도 와서 야, 네 허락 없이 내가 좀 쓴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대세권이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 누구라도 그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불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절대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 누구라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대세권이면서 절대권이다. 그럼 맨날 이거 붙들고 내가 끌어안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붙들고 끌어안으면서 이거 아무도 건드리지 마. 아무도 건드리지 마.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잠잘 땐 어떡할 거예요? 또 24시간 이것만 끌어안고 살 수도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권리관계를 대외적으로 건드리지 말라고 대외적으로 알리는 제도가 필요했다고요. 그걸 공시제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동산은 등기로서 공시합니다. 등기해야 되는 거고요. 동산은요, 점유라고 하는 공시가 있어요. 점유. 그냥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내가 지배하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점유가 있는 거죠. 점유라고 하는 공시제도를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이 등기는 부동산 위에 성립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시제도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요, 동산에 대한 공시제도입니다. 부동산과 동산. 그런데 여기 이제 공신력의 문제는 등기 내용을 믿고 거래한 제3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의 공시 방법인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력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동산의 점유에는요, 공신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이 있다. 자, 등기 내용만 믿고 거래한 제3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등기는 이제 무효 등기를 얘기하는 건데, 갑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동산이 있었어요. 근데 을이 갑에게 팔으라고 자꾸만 요구를 합니다. 이거 나한테 좀 팔을래?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갑이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안 팔겠다고. 지금 현재 소유자는 갑이에요. 또 등기도 갑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팔으라고 하니까 안 파니까 을이 이 등기를 위조해버립니다. 등기부를 위조해버렸어요.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해버렸어요. 그럼 위조해서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등기죠? 무효등기입니다. 이 사람은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은 없습니다. 등기만 지 이름으로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 등기는 이 행위가 무효인 행위이기 때문에 등기 자체도 무효란 얘기죠. 이 등기가 무효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지 이름으로 등기를 갖추고 있으면서 제3자 병에게 마치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양도해버리는 거예요. 양도해서 이자 이름으로 등기까지 격려해 줍니다. 그런데 소유권은 없으니까 병에게 소유권을 승계시켜 줄 수는 없는 거죠. 소유권은 없으니까 없는 권리를 승계시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결국은 무효인 등기만 승계받았죠. 그죠? 무효인 등기만 승계받았다고. 그런데 지금 병은 등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믿었다 그런 얘기예요. 등기 내용에 을이 소유자로 등기돼 있으니까 그냥 진정한 소유자를 믿었대요. 그래도 병은 소유권 취득해 못해. 예, 병은 소유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소유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등기 내용을 믿고 거래한 제3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그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이자는 어떻게 돼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등기에는 공신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동산 같은 경우에는 점유의 공신력이 있어요.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는 저건 이제 선의 취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이 가지고 있는 갑소유의 자전거예요. 갑소유의 자전거가 있는데 갑이 을한테 맡겨놨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갑 소유인데 을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갑이 현재 뭐라고요?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인데 을이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는데 처분할 권리가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처분할 권리는 없는 자죠? 지 물건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처분하냐고. 원래 이거는 누가 처분해야 되죠? 갑이 소유자가 처분해야지. 얘는 처분권능이 없는 자인 거예요. 처분권능 없는 자가 현재 점유하면서 제3자 병과 거래를 합니다. 무슨 거래를 하냐면은 유효한 거래를 합니다. 유효한 거래를 통해서 이자가 점유를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점유를 선의로서 과실 없이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를 취득하게 되면 소유권을 즉시 취득해버리는 거예요. 자, 먼저 뭐에 대해서만? 동산입니다. 동산의 소유권과 이제 질권이다라고 할 건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보더라도 뭐예요? 동산. 그러니까 자전거 같은 경우는 등기 등록을 취하지 않는 동산이거든요. 공시방법으로 등기 등록이라고 하는 공시방법이 아니고 점유함으로써 소유자가 되는 이런 물건이 동산인데 그걸 누가 점유하고 있냐면은 권리 없는 무권리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점유하고 있으면은 내 것처럼 내가 이 시기엔 지금 내 것으로 보이겠죠. 내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제가 이걸 점유하고 있으면서 여러분한테 팝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저한테 점유를 승계 받아가죠. 그러면 이 물건이 내 거가 됐든 아닌 게 됐든 여러분은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이 거래는 반드시 유효인 거래가 있어야지 무효인 거래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 사람이 점유를 취득했어야 돼요. 어떻게? 선의로서 과실 없이. 나중에 이제 점유 취득 방법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는 인정이 되고 하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이게 뭐예요? 예, 동산의 공시 방법인 점유의 공신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선의 취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의 취득이 가능하다. 동산에는 선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왜 그래요? 동산에 점유의 공신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선의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등기 중에서 공신력이 없는 등기는 어떤 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효인 등기를 얘기하는 거지. 유효인 등기를 기초로 등기가 유효한 얘기는 얘 뭐가 있다는 얘기죠?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죠.
등기가 무효란 얘기는 권리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권리 없이 등기만 돼 있다. 그러니까 무효인 등기인 거예요. 그럼 유효인 등기에 기초해서 제3자에게 권리가 양도가 됐답니다. 그럼 그 제3자는 권리 취득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공신력이 없는 등기, 그 등기는 무슨 등기를 얘기한다? 무효인 등기를 얘기한다. 이 등기제도는 그런 거야. 진정한 권리관계와 등기관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하고자 해서 등기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가끔가다 이런 의문을 갖는 분이 있어요. 아니, 공신력도 없는 이 등기제도 이거 도대체 뭐 때문에 필요하냐? 이런 의문을 갖는 경우도 있죠. 네. 공신력도 없는 등기제도 뭐 때문에 필요하냐? 공신력도 없는 등기제도는 왜 필요하냐면 진정한 권리관계와 등기관계가 일치하면 강력하게 보호하겠다는 얘기야. 어떻게 강력하게 보호해요? 자신이 모르는 상태에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돼서 제3자 명의로 등기가 격려가 돼도 이 권리는 강력하게 보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 권리가 소멸하는 게 아니거든.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등기의 어떤 취지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모든 물건을 다 등기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이 다 등기가 가능할까요? 그건 불가능하겠죠. 세상의 모든 권리를 다 등기할 수는 없어요. 물권만 등기하도록 되어 있다고, 물권만. 그러다 보니까 물권이라고 하는 건 법으로 정해놓기 시작한 거야.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는 대세권이고 절대권이다. 그리고 그러한 대세권이나 절대권으로서의 물권은 이런 공시제도가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야. 공시제도가 필요해요. 대외적으로 권리가 여기에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알리는 공시제도가 필요한데 세상의 모든 권리 같은 걸 전부 다 등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당사자끼리 막 권리 하나 만들어서 소유권 집을 하나 팔고 삽니다. 팔고 사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고 야 우리 거시기 권리도 하나 등기하자. 이것도 하나 등기하자. 저것도 하나 등기하자. 막 이렇게 지네끼리 합의에 의해서 모든 권리를 다 등기해버리는 수가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에서 아예 물권이라고 하는 건 법으로 딱 정해놓은 것만 물권은 법으로 딱 정해놓은 것만 물권으로 인정하지 법에 없는 물권은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법으로 정해놓은 것들만 물권으로 인정합니다. 당사자가 합의로 물권을 하나 창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물권 법정주의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법이다라고 하는 건 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함이 아니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물권은 법률이나 아니면 관습법이에요.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함이 아니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도 창설이 가능하고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이 가능하다. 라고 할 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법률은 민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민법이 아닌 특별법,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물권이 창설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권 아까 공부했죠? 뭐뭐 했죠? 이렇게 해서 공부했죠? 요거고요. 특별법에 의한 물권은 특별법 여러 가지 있어요. 뭐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 뭐 가담법이다. 여러 가지 부동산 저당법이다. 뭐 선박 저당법이다. 자동차 저당법이다. 선박 저당법이다. 각종 저당법, 공장 재단 저당법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다. 그다음에 각종 저당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물권이 창설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관습법 있죠. 관습법상 물권도 또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관습법에 의해서도 물권이 창설되긴 합니다.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분묘기지권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하고 조금 아까 한 건데 그죠? 그 다음에 동산의 양도담보하고
동산의 양도 담보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관습법상 물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한 것 이외에는 허용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이 물권들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등기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 관습법상의 물권들 이것들은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지만 처분할 때는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겠지만 어쨌든 취득할 때는 뭐 등기하지 않고 취득하더라도 처분할 때는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등기를 요하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권이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등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 그래서 법으로 정한 것들만 물권으로 인정하겠다. 이걸 물권 법정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물권 법정주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에 의하면 아니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습법상의 물권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 이렇게 나와 있죠. 밑에요. 그죠? 넘겨보십니다.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이렇게 나오는데 공시의 원칙, 그래 물권 변동 시 그 내용을 대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상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인데 부동산은 등기고 동산은 인도, 점유로서 공시한다. 공신의 원칙은 공시 내용을 믿고 거래한 제3자가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인데 동산의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지만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죠. 자,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인과 뭐 물권 변동의 원인, 그건 그냥 넘어가셔도 관계없습니다. 이제 그 안에 있는 등기 청구권이라든지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뭐 선의취득 이런 건 좀 넘어가시고요. 물권법 강론으로 갑니다. 61페이지 물권법 강론. 거기 점유권이 나오고 한 페이지 넘기면 이제 소유권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소유권의 성질. 그죠? 여기서 이걸 지금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점유권은 뭐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점유권?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 이거를 점유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점유권은 어떤 자가 그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 사실상 지배 상태. 이걸 물권으로 인정해 준 걸 점유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상 지배 상태를 물권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점유권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실상 지배다라고 하는 건 어떤 물건에 대한 직접적 권리 행사만을 사실상 지배라고 보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업원들 시켜서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LG25시 편의점 사장님들 있잖아요. 편의점 사장님은 집에 있으면서도 점원들이 그 가게를 지키고 있죠. 그죠? 그럼 그 가게는 그 사장님의 지배하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사장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점유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점유는 직접 점유도 있고, 간접 점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점유가 있긴 있는데, 그냥 일단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점유권.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 이걸 뭘로 본다? 권리로 인정해준다. 이걸 뭐라 그래요? 점유권이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점유는 자주 점유가 있고, 타주 점유가 있어요. 점유는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주다라고 하는 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면 자주 점유고요. 타주다라고 하는 건 소유의 의사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타주 점유인 거예요. 내가 이 물건을 지배하고 있을 때 이건 내 거야. 그래서 내가 지배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점유를 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자주 점유고요. 이 물건은 내 게 아니고 타인의 거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점유하게 되면 이건 무슨 점일까요? 타주 점유입니다.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매수인.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적물 인도는 먼저 받았어요. 그럼 그 매수인은 이 물건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돈 내고 물건 가져갔어요. 돈 내고 가져갔다고. 근데 등기는 아직 안 했어. 그래서 돈 내고서 물건 가지고 갔어요. 그럼 이게 누구 거예요? 그때부터. 그쵸. 매수인 거잖아요. 부동산을 매수해서, 땅을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안 됐어도 지금 돈 다 줬어. 그리고 목적물 인도받아서 내가 점유하고 있어요. 거기다 이제 담장 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됐어도 내가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고 점유하는 거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거예요. 그런 점유가 자주점유예요. 타주점유는 이건 내 게 아니고 내가 언젠가는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점유하게 되면 타주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을 점유합니다. 자주점이에요? 타주점이에요? 임차인. 그럼 타주점이죠? 임차인 타주점입니다. 여기는 조금 아까 봤던 지상권자, 전세권자, 지역권자,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은 소유권의 일부 권능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존속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 돌려줘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자들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이건 자주점이에요? 타주점이에요? 타주점이죠, 이거는요. 타주점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의의 점유가 있고요. 선의의 점유가 있고 악의의 점유가 있어요. 선의 점유, 악의 점유 그래요. 선의의 점유다라고 하는 건 본권이 없이 점유를 하면서 본권이 있다고 믿고 하는 점유가 선의의 점유예요. 자기가 물건을 지배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배할 권리가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선의의 점유다. 자, 이 물건을 내가 산 게 아니에요. 나는 뭘 샀냐면 이걸 샀어요. 그런데 잘못 내가 착각을 해서 이걸 지배하고 있습니다. 원래 산 건 뭐죠? 이건 거야. 이건데 이걸 샀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점유는 내가 매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점유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점이요? 자주점유라고요. 이걸 매수하지는 않고 이걸 매수했지만 나는 지금 어떤 걸 매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매수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자주점인데 본권은 없죠. 실제로는 이걸 지배해야지 이걸 지배해서는 안 되죠. 자주점이면서 무슨 점이냐면 이게 선의의 점이다라고 하는 거야. 지배할 권한은 없어요. 지배할 권한은 없지만 있다고 믿고 있죠. 자, 매매계약을 이걸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주점이죠. 그렇죠? 자주점이고 여기는 선이다 악이다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매수인으로 점유하고 있고 자주점이고 본권도 있으니까 여기는 선이다 악이다 따질 게 없는 거야. 선이다 악이다 따지려면 본권이 없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본권이 없이 점유하고 있는데 스스로가 본권이 있다고 믿고서 점유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지배할 권한이 있다라고 믿고서 점유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소유권이라든지 지상권, 전세권이 나한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믿고서 점유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이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이 물건 가서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임차인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임차인은 자주점이에요? 타주점이에요? 타주점이죠? 타주점인데 원래는 어디 가서 지배해야 되는 거야? 이거 사용수익해야 되는데 착각을 해서 이거 사용수익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는 타주점이면서 본권이 있다고 믿고서 점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원래 본권은 없죠.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그러니까 이 점을 무슨 점이라고 그래요? 선의의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갑하고 을이 갑이 부동산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생긴 부동산을 두 개 가지고 있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야. 임대인이고 임차인이에요. 들어가려고 이렇게 보니까 두 개가 똑같이 생겼네.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전화합니다. 야, 왼쪽 거야 오른쪽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고 있냐? 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도 얘 시각에서는 지금 집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얘는 이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갑이 오른쪽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임차 목적물이 오른쪽 거라고 얘기했죠. 얘는 어느 쪽이 오른쪽이요? 이쪽이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을의 점유는 자주점이에요? 타주점이에요? 임차인이니까. 타주점이죠? 타주점인데 이 물건을 사용 수익할 계약을 체결하진 않았죠. 계약은 여기에 성립했잖아요. 하지만 본권이 없어. 그러니까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자기는 있다. 나는 임차인이다 라고 믿고서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점을 무슨 점이라 그래요? 선의의 점이다. 임차인이 가갖고 자기가 임차한 목적물 이걸 점유하고 있대요. 이건 선이다 악이다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건 선이다 악이다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의의 점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온한 점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가 있어요. 요거의 반대는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가 있는데, 이거는 반대말이 강폭에 의한 점유와 은비에 의한 점유 이렇게 나눠집니다. 평온 공연이다라고 하는 건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그런 거고요. 강폭 은비라고 하는 건 강압적이고 폭압적이다, 은밀하고 비밀스럽다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 강폭 은비 이거는 뭘로 보는 거죠? 악의로 본다라고 얘기해요. 강압적이고 깡패들 동원해서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슬그머니 뒷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니면서 혼자만 꺼내보면서 혼자 희죽희죽 웃으면서 하는 점유를 은비에 의한 점유다. 아시겠죠? 자, 그래요. 그 다음에 계속 점유와 불계속의 점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계속 또는 불계속. 자,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점유가 계속 이어지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계속 점유다. 중간중간에 끊어지면 이게 불계속의 점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불계속. 이런 점유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과실 있는 점유와 무과실의 점유. 무과실과 과실로 한번 나누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무과실이다. 항상 선의를 전제로 하는 거야. 선인데 과실 없고, 선인데 뭐예요? 무과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선인데 과실이 있다. 선인데 무과실이다. 자,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믿고서 이걸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죠. 얘가 을이 이걸 점유하고 있어. 임대찬 여기에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내가 임차권이 있다고 믿고서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 있다고 믿고서 점유하는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아서 몰랐대요. 그러면 선이지만 뭐야? 과실이 있는 거죠. 온통 주의를 다 기울였는데도 이게 지금 목적물이다라고 하는 걸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선이지만 뭐다? 과실이 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주의를 많이 기울여서도 알 수 없었다. 그러면 그게 뭐야? 무과실이죠. 항상 무과실이다, 과실이다라고 하는 건 뭘 전제로 한다고요? 선의를 전제로 합니다. 선의 인자가 주의 의무를 다 했으면, 그랬는데도 주의를 했는데도 몰랐으면 선이면서 무과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주의 의무를 다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다. 근데 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몰랐다. 그러면 선이면서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과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점유의 태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권법 강론인데 거기 밑에 보시면 점유의 태양, 자주점유, 타주점유 이게 나오죠? 자주점유, 타주점유 넘겨보시면 선의의 점유와 악의의 점유. 자, 그 정도 보시고, 예. 점유권의 효력 중에서 뭐 추정적 효력 그건 보시지 마시고요. 점유보호 청구권 이게 이제 물권적 청구권인데 물권적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렇게 볼 일이 아니니까 점유의 개념만 이번 과정에서는 전부 입문 과정이니까 점유의 개념만 좀 이렇게 보시고 오른쪽에 소유권 4번의 소유권이 나오죠. 부동산의 취득 시효하고 4번의 소유권이 나오죠. 예, 그건 좀 쉬었다가 소유권의 성질,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 취득 시효 그 다음에 공동 소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